시간대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식 사회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결혼식 종류부터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식은요, 자, 줄에 있는 결혼식과 그리고 줄에 없는 이벤트 결혼식 두 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음악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뮤지컬 웨딩이라는 것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 뮤지컬 웨딩은 조금 특수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줄에 있는 결혼식과 줄에 없는 이벤트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줄에 있는 결혼식은요, 줄에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결혼식인데요. 이때요, 줄에 선생님은 식의 전체적인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식의 순서를 안내해주는 말 그대로 사회자의 역할만 수행을 하시면 돼요. 줄에 없는 예식, 즉 이벤트 예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는 줄에 선생님을 모시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에 선생님의 역할과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벤트 결혼식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결혼식 식순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결혼식 식순에는요, 줄에 선생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나뉘는데요. 보통 줄에 있는 결혼식은요,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문 그리고 축사를 줄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이 줄에 없는 결혼식인 이벤트 결혼식은요, 이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준비한 이 편지를 낭독을 하고요. 이 성혼선언문 낭독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주례석으로 나와서 낭독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 축사 같은 경우에도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나 혹은 이 지인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에 있는 결혼식과 줄에 없는 결혼식인 이벤트 결혼식은 가장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땐 이 세 가지가 크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식순을 잘 보시면서 함께 결혼식 사회 보는 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식 사회를 보기 전에 저희가 체크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사회를 본다면 꼭 제가 말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시고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C 광대. 첫 번째, 결혼식 전에 이 결혼식 행사 담당자와의 미팅입니다. 흔히 결혼식에 가면 예도라고 해서요, 예식 도우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식의 전체를 총괄하는 예식 팀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행사 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식 식전 전에 이분들과의 꼭 미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각 결혼식마다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나 행사 식순에 맞춰서 예식장에서 하는 퍼포먼스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꼭 듣고 진행을 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분들을 만나려면요, 결혼식 30분 전에 여러분들 사회자석으로 가셔서 제가 오늘 MC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팀장님 분들이 미팅을 시작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양가 부모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통 편부거나 양가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 때 예를 들어 부모님 관련된 멘트를 했을 때 신랑 신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좀 주의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신랑 신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랑 신부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부모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대본 확인입니다. 각 예식장마다요, 식순과 그리고 짤막한 대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본들을 확인하셔가지고요, 또 리딩도 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면 결혼식장에서 당황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주례 선생님의 양력입니다. 주례가 있는 결혼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개식 선언을 할 때 여러분들 소개와 함께 주례 선생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이때 누구누구 주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주례 선생님께서는요, 어떤 걸 역임하시고요, 현재 어떤 걸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 주례 선생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양력을 사전에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양력은 신랑 신부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예식장의 행사 팀장님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30분 전에 주례 선생님이 와 계실 거니까요, 주례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주례 선생님이 주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례 선생님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주례 선생님이요, 주례가 처음이라면 행사 팀장님께 이 사실을 전달을 해서 주례 선생님을 도와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성혼선언문, 축사, 축가 여부, 반지 교환,
케이크 커팅, 샴페인 건배 이것들에 대한 진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줄에 있는 결혼식에서는요. 줄에 선생님께서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이 축사까지 다 해주시지만요. 줄에 없는 이벤트 결혼식에서는요.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하고요. 이 성혼선언문은 신랑 신부의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사회자가 낭독을 하고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랑 신부의 부모님 한 분이나 지인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해주실지에 대해서 체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 교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케이크 커팅과 샴페인의 건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 놓으셔야 결혼식이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 여부와 안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결혼식 진행을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결혼식 시간이 1시간이라고 봤을 때요. 1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여유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식 진행 시간은 20분에서 30분까지가 예식 진행 시간이에요. 나머지 20분에서 30분은 사진 촬영과 그 다음 예식하는 곳의 예식 준비를 위해서 이 식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식 시간은요, 행사 팀장에게 제가 오늘 결혼식 시간을 몇 시까지 끝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답을 해줄 겁니다. 이제 식순을 따라서 식순 하나하나 의미야 여러분들이 어떤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는 식전 안내입니다. 식전 안내는요, 말 그대로 안내 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보통 결혼식 10분 전이나 5분 전, 그리고 1분 전 이렇게 하니까요. 이때부터는 내가 결혼식 사회를 시작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화촉점화입니다. 자, 이 화촉점화의 의미는요. 이 신랑 신부에게 안 좋은 기운은 없어지고 좋은 기운만 있으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식을 시작한다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가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입장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쪽으로 입장하셔서 후에 점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에서 앞쪽으로 위치를 하십니다. 쪽으로 두 분이 서로 마주보게 서서요. 이렇게 맞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객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진행을 도와주셔야 돼요. 양가부님께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양가부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자, 우리 하객분들께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면 하객분들을 보면서 하객분들을 향해서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계식선언인데요. 계식선언은 화촉점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늘의 결혼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사회자인 여러분들을 소개하시면 되겠고요. 줄에 있는 결혼식에는 줄의 선생님도 함께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결혼식에 주례를 봐주실 땡땡땡 줄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예식 도우미분들이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위치해 놓을 거니까 그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오늘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라고 계식 선언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식 선언을 시작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각 예식장마다 계식 선언 때 퍼포먼스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요. 사전에 미팅 시간대에 꼭 확인을 하셔서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네 번째는요. 신랑 신부 입장입니다. 보통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요.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요. 신랑 입장이라고 외치면 신랑이 로드를 통해서 줄에서까지 이렇게 쭉 걸어오고 나서 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뒤를 돌고요. 3분의 2 지점까지 온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신랑이 입장을 하고 나면요. 신부가 준비된 걸 확인을 하고요. 신부 입장이라고 하면 신부가 아버님과 함께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랑 신부 입장 과정인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엔 보통 신부 입장을 2번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2번을 하냐면요. 신부가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신부님 나와주세요 하면 문이 싹 하고 열리면서 신부가 걸어오면서 신랑이 서 있던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신부의 아버님이 옆에 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신부 입장을 외치면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죠. 각 예식장마다 신부의 입장이 2번인지 1번인지를 꼭 체킹을 하시고요.
두 번이라고 하면 신부님 나와주세요 하시고요. 나와서 요 끝에 서고 아버님이 옆에 섰을 때 자, 신부 입장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맞절입니다. 서 있을 때요, 두 사람이 맞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맞절은 신랑 신부가 양쪽으로 살짝 떨어져서 마주보고 맞절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줄에 있는 결혼식 때는요, 여러분들은 안내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줄에 없는 결혼식, 이벤트 결혼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례 선생님의 역할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자, 신랑 신부 서로 인사할게요. 신랑 신부 맞절. 자,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예식장마다 식순과 그리고 그 식순에 만든 대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대본을 읽으시면 돼요. MC 광대 여섯 번째 혼인서약입니다. 이 혼인서약은요, 이 신랑 신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줄에 있는 결혼식 때는요, 여러분들은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주례 선생님께서 꼭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신랑은 네. 자, 신부는 검은 머리 퍼플가 되도록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신부가 네.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주례 없는 결혼식, 이벤트 결혼식은 주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요, 신랑 신부가 사전에 직접 준비한 사랑의 편지라고 해서 이 편지를 낭독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신랑 신부의 사랑의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신랑 신부가 준비된 편지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혼선언문 낭독인데요. 주례 선생님께서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례 선생님이 사전에 준비한 성혼선언문을 낭독해 주실 거고요. 자, 주례가 없는 이벤트 결혼식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했던 신랑 신부의 부모님 혹은 사회자인 여러분이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면 성혼선언문은 신랑 또는 신부 부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 하면 예독께서 또 안내를 해서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혼선언문 낭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혼선언문 낭독에는요, 맨 마지막 대본에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성혼선언문 낭독을 웅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찝어주시면 타이밍에 맞춰서 박수로 축하해 줄 겁니다. 여덟 번째, 축사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이 성혼선언문 뒤에 하는 건데요. 주례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주례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례 선생님이 없는 이벤트 결혼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했던 신랑 신부의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지인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물교환과 케이크 커팅인데요. 예물교환과 케이크 커팅은 사전에 진행 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례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해 주시면 주례 선생님께서 예물교환을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예물교환 순서는요,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라고 생각하시고요.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MC 광대, 케이크와 샴페인 건배는 보통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커팅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커팅칼을 이렇게 잡으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커팅 소리와 함께 커팅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커팅 하면 신랑 신부가 커팅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박수를 유도해주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샴페인 건배를 한다라고 하면 자, 신랑 신부 건배해 주시고요. 하객 여러분들은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부모님과 하객 인사입니다. 식을 마치고요, 행진 전에 양가 부모님께 신랑 신부가 인사를 드리는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은 안내만 해드리면 됩니다. 자, 양가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한 순서는요, 신부 측 부모님 먼저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신랑 측 부모님 인사를 하고 하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하객들을 향해서 신부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쪽에 앉아있는 양가 부모님을 중앙으로 나오게 해서요, 양가 부모님이 양쪽에 쓰게 해서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중앙에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요, 주례 선생님 없는 이벤트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 측 부모님 앞쪽으로 갈게요. 자,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하고 일어나면 꼭 부모님께 일어나서 신랑 신부 안아달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이동할 거고요. 인사를 할 겁니다. 다음은 하객들에게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중앙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가 부모님을 같이 모신다고요. 자, 우리 양가 부모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하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양가 부모님이 양쪽에 쓰실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우리 하객분들께 인사하고 인사시킨 뒤에 우리 양가 부모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양가 부모님은 자리로 들어가실 거고 신랑 신부는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11번째 축가입니다. 사전에 축가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분들이 축가를 해주시는지에 대한 이 명단을 확인하셔서 축가를 할 때 이분들을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MC 관대 이벤트는 정말 이제 신랑 신부가 마지막 행진 전에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해주는 이 특별한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어떤 이벤트를 하든 상관은 없지만 신랑 신부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신랑 신부를 위한 날에 신랑 신부를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면 신랑 신부를 보러 온 지인들이나 가족분들까지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옛날엔 이런 것들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랑에게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부 오늘 안 갔습니까? 신부가 첫사랑입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를 잘 생각해보면 신부가 첫사랑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신랑이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지만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신랑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랑 신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벤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장에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성향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걸 쑥스러워하거나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관련 이벤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단순하고 짧은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벤트 시간을 막 10분, 25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은요, 행진 전에 짧게는 한 1, 2분, 길게는 5분 정도의 시간에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최대한 짧고 단순한 이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결혼식 이벤트는요, 신랑 신부에게 만세삼창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신부 사랑하겠다고 만세삼창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만세삼창 시작! 자, 신부 우리 신랑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행복하지 않고 만세삼창 해주세요. 자, 신부 시작! 이런 식으로 만세삼창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양가 부모님이나 하객들에게도 만세삼창을 시키면 정말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자, 다음은 애교를 부리는 이벤트인데, 자, 신랑 우리 신부에게 애교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가지 버전입니다. 애교, 그리고 카리스마, 섹시 버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교 버전 사랑해, 카리스마 버전 사랑해, 섹시 버전 사랑해. 단순해 보이지만 쉬운 이벤트를 하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니까요. 자, 이제 행진입니다. 자, 결혼식의 마무리이자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행진인데요. 이때는 행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식 사회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C 광대